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지금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려고 애쓰다가 여러 실수와 낙담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닮으려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활용하여 그것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1949년의 편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혹은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단순한 자기 점검의 차원을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기질과 환경,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는 일률적인 성공의 모델을 제시하며 그 기준 안에서의 삶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을 조정하고 때로는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런 삶의 방식이 결국 스스로를 부정하는 길임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되려 하거나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진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불안과 혼란,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첫째, 타인의 길을 따라갈수록 나의 중심은 흔들립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고, 학교에서는 성적과 규율로 자신을 평가받으며, 사회에 나와서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아무리 성과를 내도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허함은 대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다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을 좇다 보니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조차 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교는 이 괴리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책하거나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외형만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려는 시도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내 삶의 중심을 잃어갑니다. 삶은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이기 때문에 진정한 방향성은 오직 자기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이 말하는 자기 길. 헤르만 헤세의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양성과 자기 길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성과 신념을 중시하는 수도사 나르치스와 감성과 자유를 좇는 예술가 골드문트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자기 삶의 본질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골드문트는 한때 수도사의 삶을 흉내내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떠납니다. 그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 실패와 방황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예술가적 감수성과 감정의 깊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떠돌았고 사랑했으며 만들어냈다. 나는 신을 찾기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 이 문장은 타인의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살아가려는 골드문트의 결연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나르치스는 그런 골드문트를 보며 말합니다. 그대는 나와 다르지만 그대는 그대 자신이었다. 이 짧은 구절에 헤세의 철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처럼 사는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가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헤세의 산문집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에서도 연결됩니다. 그는 나무를 통해 인간 존재를 비유하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찬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는 진리를 전한다. 자기 안에 모든 진리를 간직한 채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간다. 이 문장은 단지 자연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철학적 비유입니다. 나무는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뿌리를 자기 안에 내리고 제 속도로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할 자기 길의 방식입니다.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리듬과 방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고유성을 따를 때에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의 형태를 긍정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삶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길을 위한 실천의 자세.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태도는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에서 가장 나답게 느끼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탐색해야 합니다. 이 자기 이해는 단순한 자기 분석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선택과 감정의 흐름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리듬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속도를 자주 외부 기준에 맞춥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는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는 너무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리듬을 존중할 때에만 우리는 번아웃 없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나답게 가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가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기 길을 걷는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기에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종종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길은 안전하지만 자기 길은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 삶의 진실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길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타인의 길은 때로 화려하고 안정적이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소외시키고 점점 내면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단지 특별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따르며 설령 그것이 느리고 불확실해 보여도 꾸준히 나아가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존재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남의 길이라면 지금 이 순간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삶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가장 늦은 시점이 때로는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가 바로 당신만의 길이 시작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